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부동산 실전 투자 경험, 그리고 올바른 부동산 지식,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와 투자 경험을 여러분들께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주제는요,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자와 패자가 안타깝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는 승자 쪽인가 패자 쪽인가, 나는 어떤 포지셔닝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죠. 요즘 살아가시는 세상 정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 다니시는 대로, 또 학생분들은 학생분대로, 또는 취업준비생은 또 그분들대로, 저처럼 또 장업하시는 분들은 장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 나름대로 상당히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시고 계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 힘든 위기, 경제 흉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경제 풍년 뭐 그런 얘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이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아무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뉴스라는 이런 거 보시면 뭐 해외여행객은 뭐 사상 최대다, 그리고 백화점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나는 힘든데 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타인은 상당히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고, SNS만 보더라도 나는 되게 힘들고 구질구질하고 옷도 잘 못 사 입고, 내 애들은 뭐 이렇게 뭐 많이 비싼 거 못 사 입히고 못 먹이는데, 그 SNS 세상에는 다 행복해 보이고 다 비싼 것, 다 좋은 것만 해서 다닌 것 같고,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까 생각하는데요. 또 이런 대한민국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해지는 세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찍어내는 돈은, 이 시중에 깔린 돈은 많은데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가야 될지, 또는 뭐 주식시장으로 가야 될지, 펀드 쪽으로 가야 될지, 어떤 쪽으로 실물자산 쪽으로 가야 될지, 또는 뭐 어떤 코인 쪽에 있는 투자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이런 고민과 이런 그런 참 혼잡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부에서 찍어내는 이 종이 지폐의 양이 늘어난다고 해도, 또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고 해도 내 계좌에 또는 내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찍혀서 돌아다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말이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누구는 계속해서 더 큰 부자가 되고, 누구는 더 아무리 노력해도 빈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 격차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격차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점점 더 간극이 벌어지는 구조다. 대한민국 사회가 안타깝지만 지금 그렇게 되는 구조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왜 성공한 사람들은, 또 부자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실천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시는 사람들이라겠죠. 그 시스템과 돈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미리미리 마련해 둔 사람이 아마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내 몸이 곧 자산인 거죠. 저도 이제 창업을 하고 있지만, 또 근로자인 분들, 직장인 분들은 내 몸이 곧 자산이죠. 내가 회사를 나가서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나에게 돈을 주지 않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장에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뭐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내 몸이 곧 자산, 근로소득만이 유일한 사람들, 거기서 또 그들끼리 또 싸우는 거죠. 대기업이니 공기업이니 중소기업이니 비정규직이니, 또 이렇게 그 중에 또 공무원이니, 이 중에서 근로소득만 받는 분들끼리 또 싸웁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연봉이 높든 연봉이 중간이든 낮든 간에 언젠가는 회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회사이라는 이 조직 내에서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나이대 또는 그 능력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은, 공기업은 조금 더 길겠죠. 그게 더 길다 뿐이지 언젠가는 거기서 나와서 향후 우리는 수십 년간 아무런 월급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죠. 그 현금 흐름 없이 우리는 수십 년간 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되겠지? 은퇴, 노후 시기에 점점 그때 가서 더 큰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엄청난 큰 위기를 한 방에 그냥 다이렉트로 내가 몸소 그냥 맞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거의 뭐 대다수의 삶이 아닐까.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공하신 분들, 부자인 사람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승자로 이렇게 딱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성공했어. 그분들이 승자인 거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점점 내 미래가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불안해지고 들어갈 돈은 많아지는데 지출될 돈은 많아지는 이런 시스템. 점점 나중에 그렇게 불안감 점점 커지겠죠. 위기감이. 그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자가 아닌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른 척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때 가서 나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때 가서 뭔가 될 거야. 그때 가서 또 다른 방법이 생겨. 지금까지 난 그렇게 살아왔어. 물론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지금과 그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내가 나이가 젊고 다시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위기가 내가 똑같은 위기가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갈 체력적인 한계, 체력적인 능력, 그런 정신적인 이런 것이 예전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재능과 능력이 그때 가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오늘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공평하고 출발선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노력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된다. 누군가는 더 큰 연봉을 받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는 더 힘들지만 낮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근로소득이 높고 낮음으로써 성공과 실패를 거기서 그냥 끝이야. 거기서 기준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죠. 연봉이 더 높으신 분들 또는 계속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든지 직장 다니신 분들은 부자라든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오히려 이 조금 고용의 불안을 가지신 분들이거나 연봉이 좀 낮으신 분들보다는 이분이 더 가능성은 높지만 반드시 이분이 성공을 하고 반드시 부자가 되고 반드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람이 승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좁게 버시는 분들이 패자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스스로 잘 준비하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해야 될 때 그때 당시에 적재적소에 노력하고 시간 비용 투자를 했다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패자에서 승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승자와 패자가 나눠질 수밖에 없고 생길 수밖에 없는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내가 서고 싶으신가요? 승자 쪽에? 패자 쪽에? 당연히 패자 쪽에 서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없겠죠. 다 누군가 나는 나중에 자본주의 세상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뭐 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는 어떤 쪽에 내가 포지션을 할 것인가는 순전히 다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가 야, 너 패자로 가 또는 너 승자로 가 해서 내가 절로 아주 뭐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선택과 경험과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포지션에 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이 내가 거기를 갈 수밖에 없다는 내가 그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타인에게 책임만 계속적으로 전가하는 순간 여러분들 책임을 전가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 모든 권한과 권리도 그 타인에게 넘어간다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나는 뭐 책임을 안 지겠어. 나는 뭐 권리만 행사하겠어.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책임은 야, 저 사람 책임이야. 다 모든 것이 사회 책임, 부모 책임, 친구 책임, 동료 책임, 상사 책임, 후배 책임. 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다 저 사람들 책임이야. 했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책임을 그분들에게 넘겨줬으면 권한과 의무, 권리 다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상당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행동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대로 나는 이렇게 머리채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책임 안 지고 나는 그냥 권리만 행사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임자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또는 부정불평만 하는 희생자, 피해자 인생을 사실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제 말씀을 드려보시고 그래도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나 책임만 피하려 하고 권리라든지 의무만 하려는 사람들 이쪽보다는 책임도 내가 지고 그 책임을 내가 지는 사람 권리와 권한까지 내가 가져오는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지만 성공하고 발전적인 사람 또 부자가 될 수 있고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승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패자 존재할 수밖에 없죠. 승자도 존재할 수밖에 없고 승자는 극소수일 것이고 패자는 절대 다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 단 한 분이라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극소수 승자 쪽에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또 저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같이 한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면서 저도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 난 내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본주의 세상에 정말 나는 승자 쪽으로 갈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는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나와 내 가족의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그런 적극적이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자본주의 승자가 되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화이팅!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